천간에 이렇게 오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간의 오합. 천간의 오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육신을 이해해야 돼. 자, 천간의 정임합이 이게 정인이고 이게 편인이면 이게 식신이면 벌써 을목이요. 쌤이 이게 정인 플러스 식신이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을목이라는 게 뚝 나와야 되잖아. 이게 읽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게 신금이면 상관 플러스 편관이잖아. 그죠? 예. 천간의 오합도 다 똑같아. 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다가 너하고 나하고 입을 맞춰서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합이에요. 그래서 합 자체가 돼서 선생님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시는 게 합되면 정임합 목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지워라. 정임합 목 되는 건 아니다. 그냥 합만 봐라. 그래서 정임합하 목이라는 자체는 뭐 정임합 목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거는 변화된다는 것은 글쎄 옛날 시대에서는 저걸 왜 저렇게까지 썼을까라는 의심은 드는데 화는 본 적이 없고 합은 봐도 돼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화된 것은 선생님들 생전에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합된 것만 보라고. 정임합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책에서 보면 또 음란지야 뭐 이렇게 써놨는데 왜 저걸 그만큼 하는 이렇게 합자체 왜 굳이 음란이라 써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시대 때 그 시절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있잖아요. 따지는 거 있잖아요. 따져가는 거. 구구절절 따져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는 저를 과한 거는 다 음란한 거예요. 옛날 어르신의 과유불급해갖고 과유불급하다고 하는 그런 말 자체 과하다,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한 정임합 같은 경우는 너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저런 말을 썼겠구나라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이 또한 제가 반드시 천간오합은 양일간하고 음일간하고 이렇게 합을 해요. 음일간하고 양일간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천간오합도 공부할 때 이거 왜 합하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갖다 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항상 이렇게 천간을 갖다가 합을 볼 때는 양이 음으로 가서 합하는 거지 음이 양으로 가서 합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남자가 움직이는 거지 여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라. 요즘은 여자가 움직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휴 그려 이렇게 그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와 용이 난 채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채용이를 썼을 때 수시로 채용은 바뀌는 관계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기본을 갖다 공부할 때 왜 양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양이 먼저 음으로 간다 이렇게. 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음은 결국은 상대를 갖다 유혹하는 것을 음이에요.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음이에요. 아무리 허약해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음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허약해도 자기를 분골쇄신해서 타를 갖다가 돕고 생하려고 하는 존재감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죽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허약해도 양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양은 진짜 말 그대로 잡초 근성이 있어서 죽었는가 싶으면 또 살아나고 죽었는가 싶어서 또 살아나고 그러는 게 양이에요. 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 본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본신이 흐트러지면 생사적 관점에서 사해요. 죽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극하고 양이라는 게 설돼 갖고 극설교가 된다고 해도 양이 극설교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사람의 생사적 관점에서 죽는다고 얘기하지 말자. 죽는 게 아니다. 양은 죽어서 또 살고 하는 그런 명으로다가 그냥 해석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음은 이렇게 극되고 설되면 극설교가 되면 요거는 죽는다고 해보자. 생사에 갈리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일간 같은 경우는 극설교가 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글자로 다 공부하면 그런 건데 알게 되면 뭘 말하냐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속을 갖다 스스로 끌어서 음은 내 스스로다가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져 가는 걸 모르는구나, 힘들어져 가는 걸 모르는구나.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자꾸만 다치게 하는 거,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을 스스로 빼는 거.
이게 설이에요. 그래서 극설 교과가 가장 무섭다고 그러는 것은 음일간을 얘기하는 거지 양일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극되는 것은 살다 보면 늘 어떻게 살다 보면 다가오는 어떤 사건 사고가 극이에요. 그죠? 설기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다가 힘을 빼는 게 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음적인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서 이게 음은 받는 거고 생은 주는 거다라는 기준이 이렇게 설정된 걸 갖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자체를 갖다 볼 때 또 선생님들이 고심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는 뭐 여기에 정화가 있고 이렇게 갖고서 예를 들어서 이게 멀면 정임합이 멀면 이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정임된 거는 가까운 거니까 되는 거고 이거는 머니까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없어요. 이것도 되는 이거하고는 간격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간격 차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지라고 하는 형태는 지지는 방위가 있어요. 지지는 공간적 방위가 있고요. 지지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지지는 천간은 투간되어 있는 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멀고 갇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다 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행적 기류에 섞임이라는 것이 또 이게 합하는 게 있으면 합을 갖다가 뭐 풀게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을 풀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극하니까 합했다가 합이 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들은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물론 이게 있으면 합이 풀리긴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게 합하는 게 있어. 이게 합했을 때 이게 합을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임수가 정화한테 더 확고하게 매달릴 때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사람이 힘들어지면 열로 찾아가. 그래서 합이 뭐 어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이 풀리는 건 또 뭐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갖다 할 때 이게 합이 풀린다는 글자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정이 잘 안 돼. 이런 거에 충국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또 이게 또 딴짓을 한다고 얘기도 하고 뭐 요걸 갖다 극하는 게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개가 이렇게 극하게 되면 이게 또 합이 풀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런 것 자체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합에 대한 어떤 방해적인 요소를 있는 그대로 읽는 거지 합이 풀린다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합은 합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또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합을 갖다가 볼 때 세력을 갖다 보는 건데 세력을 보는 건데 합을 볼 때는 또 이게 임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임수가 세력이 왕하니까 정화가 임수한테 세력이 간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임수가 정화한테 간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식한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합력이 무정하다, 유정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정과 유정. 합에 대한 무정과 유정이라는 것은 합력에 대한 힘을 얘기하는 건데 합이 이게 유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유정. 이게 임수가 정화한테 많이 갔으니까 유정한 합이에요. 합력이 정화한테 많이 갔다는 뜻이야. 그럼 무정은 뭐냐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 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서로가 힘이 왕하니까. 근데 이게 합에 대한 유정과 무정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또 하나를 갖다 얘기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두 개 다 이렇게 힘이 있으면 나도 나 혼자 사는데 불편함 없어. 너도 너 사는데 불편함 없어. 이런 소통, 이 관계가 같이 합의를 이끌어낸 게 조금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거라고. 그게 무정이라고. 너도 나 건들지 말고 나도 너 건들지 마. 이런 거로다가 그게 무정한 거라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일촉즉발해갖고서 요즘 계속 뜨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힘이 비슷하면 너도 나 건들지 마, 나도 너 건들지 않을게. 이거는 무정하다고 이게 서로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들은 정보로다가 따지면 다들 러시아가 힘이 왕하고 우크라이나는 약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이게 러시아 쪽으로 다 유리해지겠죠.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합의를 갖다 이끌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합의예요. 그래서 합은 늘 이런 식으로 균형이 한쪽으로 더 쏠렸다, 빨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나중에 육신 문제로다가 인성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인성 중심 속에서 식상, 행동을 얘기하는 건지, 행동 중심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을목이면 생각과 행동이죠. 식상은. 생각과 행동하고 늘 대립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 중심으로 다 행동은 약하게 하는 거죠. 행동하는 걸로 살짝 보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 그러면 이 행동하는 걸 갖다 행동이라 할까? 생각이라는 기틀 속에서 행동을 갖다가 조금씩 해보는 거죠. 합됐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말하면서 식상으로 얘기하면서 인성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내 생각을 말하면서 다시 생각을 갖다 해서 나오는 거잖아. 이런 언어적 순환도 이렇게 해구나를 갖다 보려고 정인 플러스 식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임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정인 플러스 식신이면 이건 식상이잖아요. 벌써 채와 용이 채가 벌써 화루다 간 거잖아. 그럼 말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하고 내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살짝 하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낚싯밥 던지는 거하고는 틀리거든. 식신이 약하다는 것은 낚싯밥을 살짝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탁 가르치라고 탁 채는 거는 식신 약하고 인성 양한 거죠. 식상 왕한 거고 인성은 말해놓고 난 그게 아니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게 있다. 벌써 해놓은 게 있고 행한 게 말해놓은 게 있어. 이거 자기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잖아. 근데 이게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에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조금 진도 더 가다 보니까 이제 더 풀이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팔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거짓말쟁이요. 이것도 똑같이. 이건 행동한 거라고 얘기하면 행동한 거를 충분히 자기 생각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어떤 그 얘기니까 말과 언행 일치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팔자는 언행이 불일치되니까 다 거짓말쟁이라고.